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이었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그리고 내일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사전 계획이 유출되면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3의 장소 아니면 방문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때마침 또 오늘 새벽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에 힘을 싣는 입장을 좀 발표했는데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고 내일이 디데이라고 한다.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이 관저에 고립되어 있는 윤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가려고 한다. 특례를 달라는 게 아니다.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덧붙여서 제3의 장소 그리고 방문 조사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따져볼 대목은 되게 많은데 일단 어젯밤에 조선일보 단독으로 15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영장 집행하는데 이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예고하는 작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뭐 실제로 이제 내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니까 재검토한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도는 재검토한다는 보도는 날짜를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내용, 체포영장의 집행 날짜를 변경한다가 아니고 예. 제3의 장소라든가 이런 이제 대안을 모색하는 재검토를 한다 이런 보도였어요. 예, 그 보도가 보니까 공수처 내에서도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여러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지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언론사 한 군데서 그게 보도가 나온 건데 2대1 보도인데. 네. 그거는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보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있고 조사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은 집행이고, 근데 이걸 만약에 공수처나 경찰이 포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법 절차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사 방식의 문제는 그동안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고 거기에 임할 생각이 있으면 첫 번째 그 전에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미 그건 지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냐 아니냐 뭐 이걸 둘러싸고 공방을 하는데 엉뚱하게 조사 방식으로 제3의 장소 등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공수처나 이쪽에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보도가 왜냐하면 그 관련 이것도 그러니까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 영장 집행 재검토한다 이 보도도 뭔가 관련자의 진술이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공수처가 바로 또 입장을 냈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단계가 그러니까요.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사안이 혼재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날짜가 변경되거나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조사 방식의 문제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지금 와서 그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로 다시 재검토한다는 거는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뭐 체포영장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그냥 제발로 나오면 돼요. 예.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정진석 실장이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성명을 낸 거라든가 예. 이런 등등이 일종의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어떤 수를 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조사 방식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교란책이 있고, 하나는 그만큼 상황이 이제 궁해졌다는 이제 반증이고. 국민까지 올라왔다.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도 흔들리고 있고 예. 안에서 양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호위원들 그 얘기 내에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인데 관련 표현들 그러니까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이 대통령을 다루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하고 있고 주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특례를 달라는 거 아니다. 자기 방어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제 사법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가혹하거나 특별히 적용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이제 조사 요구, 출두 요구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방어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조사에 임해서 그다음에 뭐 변호인을 선임한다든가 자기 방어 논리를 편다든가 유리한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권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미 특별한 대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의 예외적인 정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사법 절차 자체를 대통령이 계속 파괴시키고 무시하고 걷어차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런 얘기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대우를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6시 10분인가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그 시간에 나온 것은 분명히 정진석 비서실장이 뭔가 윤 대통령 측과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6시 10분에 대국민 호소문을 낸다는 건 대통령 실장이 이례적인 일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저거는 상의된 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논리적 모순이 관통하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권 없음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집행은 불법적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예요. 예. 그런데 그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수처에게 정진석 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 등으로 대통령의 예우를 해라. 이런 이제 오늘 새벽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출두도 안 하고 조사에 임하지도 않고 체포영장을 그야말로 물리력으로 제지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논리적 출발점, 공수권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예. 라고 한 것에 대한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궁해졌다. 그러면서 이게 교란하고 있다. 그래서 정진석 실장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단은 그거 아니다. 우리랑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중 플레이, 투보이스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결국은 이제 상황이 궁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장소라도 타협점으로 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상의한 바 없다고 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연, 교란을 해기로 해서 정진석 실장의 주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조금 다른 두 가지 목소리로 나오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불법이 안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윤 대통령 쪽의 일관된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정당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대해서 3번이나 인정을 했는데 이거 집행 안 하는 건 뭐냐, 법치주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라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기사는 조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계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이렇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 버틴 게 아니다. 예. 그중 한 명의 예로 드는 게 민주당의 김민석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2008년인가 2009년인가 불법 정치자금 관련돼서 윤곽금 당시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막은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한 분이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 최재성 당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갖고 계신지. 우선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소신이 있었어요. 김민석 최고가 정치자금법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주저앉고 낭인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미국 유학, 중국 유학 요 시절에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당시 야당 소속 최고위원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최고가 정치자금법이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불법한 자금을 받았을 때의 얘기인데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좌절되고 재기의 바탕이나 뭐 그런 의사도 없었던 시기의 것을 가지고 야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을 검찰이 했다고 한 것이고요. 예. 김민석 최고는 단식으로 본인의 일종의 결백을 항변을 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한테 총을 들은 사건 아니에요. 계엄이라는 게. 예. 그래서 탄핵이 됐고 지금도 경호처가 직무는 정지되되 지위는 유지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국민에게 총을 들고 지금도 무장을 하고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총을 들었던 사건이고 예. 그래서 경우가 좀 다른 거고요. 결국 김민석 최고는 당시에 스스로 조사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예. 예.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항변의 수단으로 본인이 단식도 하고 대통령이 지금 뭐 밥을 굶습니까? 뭐 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국민 앞에 총든 불법 반헌법적 계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관저에 그 대통령 사수하자고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식사나 하자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경우가 다른 거고요. 야당은 무장한 야당이 아니죠. 예. 마지막에 결국 이제 김민석 당시 전 최고위원이 재발로 조사를 받았고 예, 구속이 됐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경중도 달랐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이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평행선 달리고 있는 거고 갈 길 가는 거죠. 공조본이 이제 1000명의 형사 기동대 투입한다 그러고 경호처에서는 경호 직원들을 중무장시켜서 언론에 노출하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호처 직원 A씨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데 경호처 내부에 동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의로서 참아내면서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본인의 체포,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 막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은 대통령이 무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 관련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서 나갔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다른 쪽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중화기를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 일부러 보여주듯이 노출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경호처에서 제보되거나 나온 얘기들은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헬멧이라든가 이런 복장을 하고 순찰을 하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화기는 배낭에 이제 감추고 하라는 거 또 무장한 것이 지금 사진도 찍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총칼을 사용해라 혹은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해라 이런 것이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믿겨지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방금 있잖아요. 윤건영 의원의 제보 받은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장을 한 것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경호처가 지금 소위 말해서 갈라졌잖아요. 저는 저 말이 지금 제보자의 말이 딱 맞는데 신의와 직업적 소명으로 버텨왔다. 신의라는 것은 경호 요원들은 뭡니까?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경호해야 되는 이게 하나 있고요. 그것이 곧 직업적 소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근접 경호를 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불법적으로 막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호 요원들도 이거는 내가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법부나 수사기관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테러 집단이나 이런 존재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호 자체가 불법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 이 속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경찰에 출두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전직 경호처장, 본부장, 예. 소위 말해서 온건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강경파, 출두하지 않는 자, 그리고 중간 간부, 요원들도 경호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 자와 경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경호처가 유례 없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이 도마 위에 지금 이 올려놓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스스로 걸어서 나오고 스스로 수사에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끝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호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직원이었다면 어떤 심정일까? 지금 아마 피말리는 심정일 겁니다. 안에 내부에선 서로 의견 갈리고 뭐 삿대질도 나갈 거고 막 그럴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는데, 그러면 이제 열쇠는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상목 대행이라도 무력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 유혈 사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치적 판단과 대한민국 사법 체계라는 이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계엄을 일으켰잖아요. 반헌법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요. 그리고 체포영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요.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하, 그러니까 경호처는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법 절차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라.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대행이니까 정치적 중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동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만 막을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공수처 불법적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하는데 그걸 그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해서 불법적 영장 집행이라고 막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경호원들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상목 대행이 그냥 정상적인 사법 절차의 진행을 최상목 대행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발 더 나가면 최상목 대행의 지금의 선택까지 부작위는 윤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윤 대통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최상목 대행이요. 윤 대통령이 정상적이면 그리고 본인이 국무위원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편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권한 대행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사법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휘권자가 사법 절차에 대해서 손을 들어줘야죠. 그게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니까 좋은 표현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이제 계속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변호인 이제 선임계는 일단 내면서 협조를 하는 듯한 분위기이긴 한데
어제는 보니까 탄핵 심판 끝난 다음에 형사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것도 꼭 약속은 안 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기소하라. 그리고 설사 체포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묵비권까지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들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의 이제 자범 수준이 된 건데 사실 모든 분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교도소 가 보면은요, 자범들도 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요. 근데 자범들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사법 절차에 대해서 자범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 큰 줄기가 뭐냐면 전략적으로 두 개예요. 하나는 최대한 지연하고 교란시킨다. 그러니까 그냥 되도 않는 얘기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출석도 안 한 사람이 차라리 구속영장을 쳐라. 그러니까 또 그러면 구속을 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말이에요. 예. 차라리 검찰로 다시 돌려라. 뭐 이런 그다음에 헌재에도 협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연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극우 보수의 집결을 선동하는 메시지 정치 이 두 가지 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연하고 교란한다.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 변화를 꾀하는 보수 결집 이 메시지를 계속 날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조사들이 연이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연 교란이에요. 말씀대로라면 윤 대통령 쪽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인데요. 네. 하여튼 지표상으로는 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그 자체. 그래서 내가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또 당시 여당이 이 정도야 하고 이탈을 하고 응답을 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대로 가고 그런데 이게 조기 대선이었죠.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 또 지금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국회 탄핵을 당하고 탄핵 소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적으로 대선이 또 보이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바로 60일 안에 대선이구나.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 구도가 여론조사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윤 대통령,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온전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 힘들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국힘은, 계엄은 계엄이고, 예.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아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 관통을 하고 있는 거고, 입을 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입을 못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와도 응답을 회피하거나, 또 투표장에 안 간 사람도 많고, 대선 때. 네. 근데 지금은 입을 열은 거죠. 그게 야당에서는 그게 과표집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보수에서 입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계엄전으로 지지율이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정말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50%를 넘지 못하는 일종의 이제 집권 불능 정당으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네. 이 해석을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고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중도 확장은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 분석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쳤다는 그런 보도들 나왔는데 또 한번 파장 키우는 보도 등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좀 보시죠. 김건희 여사랑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그때 공천 안 됐을 때 그때만 4월 총선에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 상황을 전하면서 여기서 공천 후보가 누가 됐고 이 부분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120석 가능할 것 같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려울 것 같다. 후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 보도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검찰 수사 보고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입수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이런 거죠. 지금 계엄 탄핵 또 체포영장 과정에서 연일 이 뉴스가 온종일 뒤덮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는 이거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당 정도 수사를 하고 진척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혹시라도 수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하나의 이제 국정농단, 또 공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어떤 위법 범법적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예. 또 저게 한마디로 선거 게이트거든요. 명태균 씨 게이트는 큰 줄기가 선거 게이트예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에 명태균 씨가 사적으로 불법한 관계를 후보 내지는 대통령 부부와 맺고 공유하고 이런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선거 게이트입니다. 방금 근데 요 질문 한번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단순히 이제 공천 상황 전하면서 단순히 백수무석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주변인에게 윤 대통령 쪽은 늘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냥 수많은 좋은 자 중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예. 김건희 여사가 공천 상황에 대해서 어디론가부터 보고를 받고 그거를 명태균 씨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120석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전개 과정 없이 그냥 120석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었는데 아유 어려워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기 공천 상황을 전하면서 저 부분이 특히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럼 어디서부턴가 보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 그 라인에 있지 않은 공적인 라인에 있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거를 받고 의견을 묻고 영향력을 행사를 해도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저 기준으로 보면은 이 공천 과정의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 자연인이에요. 예. 그런데 공천 상황을 어디로부턴가 보고를 받고 그 현황을 명태균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계엄 상황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명태균 씨 관련된 뉴스가 조금씩 다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었던 이 신용환 교수가 여러 가지 폭로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부 확인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유명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 매우 구판을 벌이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중앙당 주요 회의 자료가 명태균 씨 PC에서 나왔다더라.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부정선거에 심취했었다. 이건 사실 윤 대통령이 최근 정황들 그리고 실제로 대선 당시에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습니다. 역술인이 대통령실 4급 행정관에 채용됐다. 이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뭐 세 가지가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에 따라 붙었죠. 하나는 무속.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왕자 쓰고 뭐 건진 뭐 천공, 천공 이게 이제 하나 따라 붙었고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념.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최근까지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종북 좌파니 반국가 세력이니 뭐 그다음에 암약하고 있다는 등 그래서 이게 이제 관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이제 유튜브 등 부정선거론자들의 동화되는 이런 것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은 꼬리표였어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판에 대해서는 그
신용환 실장이 뭐 증빙이 있다라고까지 뭐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까지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주술, 역술, 그다음에 굿, 뭐 그 전에는 뭐 산소를 베껴서 예. 제사를 지내는데 검진법사와 관련된 그 단체에서 거기 윤 대통령 부부의 이제 검찰 시절에 등이 걸리고 뭐 이런 등등등이 끊임없이 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도 사실은 저희 공천 개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 게이트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예언자적 대화도 이제 나눴다. 또 뭐 그런 이제 질문도 하고 문답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보도도 나오면 정말 그럴까 늘 검증하면서 한 번씩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두 번에 세 번에 점검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 많았으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아마 이 정도 얘기면은 메가톤급이거든요.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실장이 구판을 벌였다가 아니고 매월 구판을 벌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관련 보도들이 오늘 밤부터 막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태균 관련된 뉴스가 다시 화제 중심에 될 것인지. 그 명계남이에요, 명계남. 뭐 어떤 계엄과 명태균 게이트와 이거는 남남이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같이 규명되고 같이 붙어 다니는 문제지. 계엄 때문에 워낙 폭발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게 탄핵으로 연결되고 체포영장으로 연결되고 막 무력 충돌 우려로 연결되고 막 이러니까 뉴스들이 터지니까. 근데 명태균 게이트도 이거는 궤를 같이 해서 이거는 속도 있게 수사하고 속도 있게 규명이 돼야 될 그런 게이트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의 배경에는 명태균 씨의 이 스마트폰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보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일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